What is your present residence address? On the advice of my attorney, I refuse to answer that question based on the Fifth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sk the questions or we'll leave. All right, I'm going to make my record here. I've been advised that he's not going to answer the questions, so let's start asking the questions. Are you presently employed? On the advice of my attorney, I refuse to answer that question based on the Fifth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Where do you presently reside? On the advice of my attorney, I refuse to answer that question based on the Fifth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안녕하세요. 쇼킹TV 톰슨입니다. 오늘은 1996년에 한 여대생이 실종되고 26년 뒤인 2022년에 해결이 된 사건을 보고자 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던 이 사건은 1996년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여대생인 19세의 크리스틴 스마트가 밤늦게까지 기숙사에 들어오지 않았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는 너무 긴 것 같으니 캘폴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산호세와 LA 사이에 위치한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에 있던 캘폴리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컬럼비아와 같은 최고의 대학들과 같이 평점 5점을 받은 명문대학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다니던 크리스틴 스마트는 행복한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매우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인 스탠과 데니스는 모두 사범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는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남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던 스탠과 데니스는 크리스틴이 태어나던 해에 독일에서 미군을 가르치고 있었기에 그녀의 출생지는 미국이 아닌 독일이었습니다. 그 후엔 LA 북부에 위치한 스탁턴에서 자랐고 남동생과 여동생도 태어나 더욱 큰 가족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축구와 같이 활동적인 것을 매우 좋아하는 여자애였죠. 어렸을 때부터 모험심이 강했던 그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아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땐 몇 달 동안 런던에서 생활하며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캘폴리에 입학하기 전 여름에 그녀는 하와이에서 수영 강사와 캠프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게다가 스페인어를 배우려고 했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베네수엘라를 가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어렸을 때부터 강했던 모험심 때문이었죠. 이것처럼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을 매우 사랑했지만 항상 다른 곳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보면 아마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이름 대신 키아나, 트릭시, 마리솔, 로지 같은 이름들을 넣은 이메일 주소였죠. 그리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은 인생을 설명하기보다는 감탄하며 살라 라는 아이작 뉴턴이 남긴 말이었습니다. 크리스틴은 말로만 이 명언을 좋아하던 게 아니라 실제로 삶에 옮기려고 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그녀는 대학교를 다닐 때도 항상 삶을 즐기며 새롭게 살아갔지만 매일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고 매주 집에 들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1996년 5월 24일 금요일 밤, 크리스틴 스마트는 파티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꽤 무더운 봄의 불금이었고 친구들의 집에는 파티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대학교가 있는 도시의 흔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오후 5시 30분에 크리스틴은 어머니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안녕이라는 인사말로 시작된 그 음성 메시지에는 생물학 재시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 30분에 그녀는 3명의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를 떠나 캠퍼스 근처에 있는 집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그 파티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대부분이 남자들이었고 그만큼 저질스러운 장난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친구들은 모두 다른 파티로 갔고 가던 길에 크리스틴을 오후 10시 30분쯤에 그곳에서 한 블럭 떨어진 곳에 내려주었습니다. 모험심이 강했던 그녀가 그런 파티에 혼자 가는 건 전혀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곳에 도착했을 땐 전형적인 대학 파티처럼 보였습니다. 큰 맥주통, 빨간 컵, 시끄러운 음악, 60여 명의 많은 사람들, 밤이 깊어질수록 많이 일어나는 주먹 다짐 등 익히 알려진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새벽 2시쯤 이 파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줬던 고학년인 팀 데이비스는 음악을 끄고 말했습니다. 이제 파티는 끝났으니까 모두 당장 나가. 그는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기 시작했고
그러던 도중 옆집의 앞마당 잔디밭에 한 여자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팀은 그녀를 록시로 알고 있었는데 크리스틴이 이 파티에 참석한 이후 자신을 소개하면서 알려준 이름이었습니다. 팀은 그녀를 깨워보기 위해 다가가서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꽤 많이 마신 듯한 그녀는 깨어나는데 문제가 있어 보였죠. 아마 대학교를 다닌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어져 버린 경험 말이죠. 그렇지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밤 동안 크리스틴이 취한 채로 있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크리스틴은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도 말이죠. 평소 그녀를 알고 지냈던 친구들도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시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팀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건 조금 이상했죠. 하여간 팀은 그녀를 일으키고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숙사까지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함께 가줄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러던 중 다른 학생인 셰릴 앤더슨이 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가는 중이니까 제가 데리고 갈게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틴과 셰릴은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또 합류한 다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도 기숙사 방향으로 간다고 했고 그의 이름은 폴 플로레스였죠. 그렇게 세 명은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고 술에 취한 크리스틴 때문에 자주 멈추었습니다. 폴은 그녀를 지탱한 채로 셰릴에게 말했습니다. 넌 그냥 먼저 가. 얜 많이 취했으니까 오래 걸릴 것 같아. 내가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줄게. 이들은 교차로에 도착했고 셰릴이 물었습니다. 너희 정말 괜찮겠어? 난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고 너흰 저쪽으로 가야 돼. 그러자 폴은 셰릴에게 약속했습니다. 잘 데리고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줄게. 그러면서 폴은 셰릴에게 키스를 하려 했지만 그녀가 거절하자 포옹을 하려 했습니다. 파티에 함께 있던 사이이긴 했지만 함께 어울려 놀던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스킨십은 셰릴이 꽤 불편하게 느낄만 했죠. 어쨌든 셰릴은 돌아서서 자신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폴과 크리스틴이 기숙사 방향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폴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마지막으로 목격한 크리스틴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크리스틴의 룸메이트는 그녀가 집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모든 물건들은 아직 그대로 있었는데 그녀가 없는 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날 크리스틴의 친구들은 모두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고 곧 다른 학생들에게도 크리스틴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방에 대해 아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죠. 결국 친구들은 이 사실을 캠퍼스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주말이라 고향인 스탁턴에 내려갔을 수도 있고 대학생이니 다른 곳에 가서 아직도 술에 취해 뭐라도 하고 있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이 말을 듣고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평소에 크리스틴은 친구들에게 아무 말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친구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기에 월요일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그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친구들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이 되어도 크리스틴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경찰에게 다시 알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제서야 크리스틴의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그곳에 있는지 물었죠. 이런 질문을 듣게 된 그녀의 부모님은 당황스러워하며 이곳에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제서야 크리스틴이 실종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경찰은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크리스틴의 행방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틴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녀의 부모님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이제 캠퍼스 전체로 퍼졌습니다. 어떤 학생은 타코벨에서 봤던 것 같아, 또 다른 학생은 맥도날드에서 봤던 것 같아라고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확실한 증언은 없었죠. Hoping to find some sign of the missing freshman, Christian Smart, also known as Roxy, said goodbye to some friends last Saturday morning on this pathway close to her dorm. She hasn't been seen since. We saw her on Friday night before she disappeared. She was standing on the corner, and that's really strange that we happened to see her, and people are just wondering what happened to her. Police say foul play is a possibility. They searched Roxy's dorm room and found her wallet, her identification, and medication for attention deficit disorder. On her calendar, a reminder to turn in extra credit homework. But there's also the possibility that she just ran away. Roxy's mother says she was frustrated by some hard classes, and there have been a number of reported sightings of her along the coast. 캠퍼스 경찰은 크리스틴이 참석했던 파티 장소로 가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면 위로 드러난 한 사람은 바로 폴 플로레스였습니다.
크리스틴을 안전하게 기숙사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데려간 남학생이었죠. It's not a criminal matter. Basically, what we're doing is we're dealing with still the missing person. Right. Because you're the last person, we appreciate you coming down. When you were leaving the party and everybody was kind of leaving, how did you end up getting together with Kristen? I don't even know. She walked that way. I walked that way. That's the last time I saw her. Then the other girl left at the corner over there, and then and a couple times like on the way, maybe probably twice. You know, when my dad just gave her kind of like a hug because she was freezing. What did she say? Do you remember any of the conversations you had walking up the hill? No, she just said she was. The only thing I remember she was saying she was freezing. That's So it's very important that you realize, how important this investigation is. yeah. You're grasping this. That this is very serious business with a missing woman and that sort of thing. Yeah. You're aware of all this. I'm aware of it. When you saw Roxy walking, where was the last place that you saw her? The last time I saw her was about. It was like right there, right by Sequoia. Is that the one that's on the corner right there? Yeah, that one. That's her right by there. Okay. And where was she going? Was she walking? Was she standing still? Was she laying down? She was walking. Was she saying anything when she walked away? No. It's like we didn't even have any, I don't even remember any conversation really during this whole entire time. I don't remember saying goodnight either. 폴은 그녀를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건물까지 데려다 주고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이죠. 폴이 범인인지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지만 경찰은 그의 눈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눈 주변에 멍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죠. Actually, I just had a couple things. Do you play basketball a lot, or anything? I know she got a couple. Yeah. Scouts on the knees. I was playing Monday. Monday. By any chance, did you have any accident or anything? Those were kind of fresh. Is that- Yeah. The gravel ball loose there. Take your hand off for a second. What happened to your eye? I got elbow playing basketball. Oh, you did? Okay. Who were you playing basketball with? I'm playing with my friend Jeremy and two other guys. It may come down to this, but I'm wondering, are you familiar with the term polygraph? Lie detector? That sort of thing? Yeah, I've heard of them. Would you be willing to take one if necessary? Yeah. 사실 폴은 학생으로서 평판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칼폴리와 같은 명문대에 들어갈 만한 타입도 아니었거니와 성적으로 봤을 때도 전혀 아니었죠. 그런데도 그가 입학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아로요 그란데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로요 그란데는 칼폴리가 있는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에 있는 도시입니다.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에 있는 대학들은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입학 우선권을 부여하죠. 폴은 이 제도 덕분에 이곳에 입학할 수는 있었지만 모든 과목에서 계속 실패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식품과학을 전공하고 있던 그는 평균 학점이 D-였죠. 그리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여자들이 살고 있는 집의 발코니에 올라가선 들여보내줄 때까지 떠나지 않는 이상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기만 하면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추근덕대는 이상한 버릇도 있었죠. 쉽게 말하자면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캠퍼스에서 길을 걷고 있다가 쟤 완전 이쁘지 않냐? 라고 하면 나 쟤랑 이미 잡았어. 별거 없던데? 라는 사람 말이죠. 그냥 누구나 다 불쾌하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금요일마다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티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파티에 있는 술 취한 여학생들을 찾는 것이죠. 성추행범 체스터라는 별명으로까지 불릴 정도였죠. 성추행범 체스터는 1976년부터 1989년까지 허슬러라는 성인 잡지에서 연재된 만화인데 주인공인 체스터는 어린아이들을 성추행하는 데 관심이 많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농담들을 스토리로 푸는 만화였죠. 폴이 이러한 별명으로 불린 건 그만큼 성적으로 여자들에게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경찰은 그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가 금요일에 술에 취한 크리스틴과 단 둘이 남겨졌다는 건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모든 건 의심뿐이었습니다. 폴의 기숙사 방에서는 범행의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도 없었고 크리스틴의 소지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소문엔 살이 붙어가며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캠퍼스 경찰의 초기 대응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월요일까지 마냥 놀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이 시점부터 이 사건은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보안관서에서 맡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캠퍼스 내에 있던 공간을 빌려 따로 사무실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의 학교는 여름방학이었습니다. 기숙사, 강의실 등 학생들이 있어야 할 곳은 모두 텅 비어버렸죠. 게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될 수 있는 곳인 기숙사도 싹 청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캠퍼스 경찰이 무언가를 놓쳤다면 더 이상 보안관서에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죠. 따라서 이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결정적인 단서인 폴 플로레스를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Now that you've had, it's been almost a month. Yes. Right. Based on everything you know, the people you talked to, which I'm sure you've talked to some people About what? About that at the party? about her. What do you think happened to Roxy? What's your best guess as to what happened to her? My best guess is maybe she, because her dorm was by the parking lot over there. So then, I would figure my best guess is she went off with someone. I don't know. She decided, A stranger or what? It could have been just someone she knows. Someone might have gone, hey, let's go to Taco Bell or something. Why Taco Bell? Because Taco Bell's open all night long. What would be your best guess or your opinion as to what happened to her if she's not alive? What do you think happened? I would say like someone who she hitchhiked with or something, abducted her or something, Why would she be hitchhiking? Well, I'm saying, people said they saw her hitchhiking, so. Okay, but those people are mistaken. Let's say she was last in the area of the dorms there, where you walked away from her. Okay. And there's nowhere to hitchhike right in there. What do you think, if something bad happened to her, what do you think happened to her from that point where you last saw her? I don't know. What do you think happened? Someone put her in the car and took her someplace. I don't know. You got play a little kissy face, a little touchy poo, this kind of stuff. If you did that, would you tell us about it and not be afraid to tell us? Because it's very important that you tell us everything. Because remember, we've talked to a whole lot of people, and they've told us some things, and we tried to fit all these pieces together. Now, if something like that happened, it doesn't mean anything bad, but it's very important to this total picture that if you did kissed her a little bit or touched her a little bit, which is nothing wrong with it, but if you did, it's real important that you tell us. Did something like that happen? No. Based on her being a little loose or anything? No. Never kissed her or anything? Never. Did you want to kiss her? No, I didn't feel. I don't remember feeling any attraction towards her. So. 4 or 5 people told us that they saw you trying to kiss her at the party. In fact, it was in the hallway at the party, and you were trying to kiss her. In fact, I think she fell down on the ground, and you were laying down next to her trying to kiss her or something. Can you remember what happened with that? I don't remember doing anything like that. I don't remember even doing anything like that. Nothing? Nuh-uh. Nothing like that happened? Nothing. We know that wasn't the last place you That's saw the her. last place I saw her. Well, no, we know that's not true. See, and that's why we're trying to find out why you don't want to tell us about whatever else happened. Just for my curiosity, where else was I seeing that then? I'm just curious. Well, we can't go into a lot of that because remember I told you it's a big puzzle? Yeah. And we have to kind of fit these pieces together. If we tell you what we know, then it's like cheating at checkers. 여러분들은 폴이 눈에 멍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농구를 하다가 팔꿈치에 맞아서 멍이 생긴 거라고 했죠. 하지만 형사들이 그 친구들을 만나서 물어봤을 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One thing that really does look bad, and I don't know if you want to discuss this now, but we might as well. Then we need to really get cleared up. It's last time we talked to you, you had a black eye. Yeah. Remember that? Yeah. Okay. And what did you tell us? I told you I got to play basketball. That's right. Where did you get it?
In my car, And how'd you get the black eye? I hit the steering wheel. That's about it. But like, how often do people hit their eye in the steering wheel? So I don't know. see, it was like right here. So then I went like that, popped up. And, Let me ask you this. but Listen, why didn't you tell us that? because it doesn't sound like a very likely thing. That's exactly my point. Do you see my point now when I'm getting about on all this other stuff that happened? When you tell us something like that, and it doesn't make sense, see how bad it looks? We now have to look at this in a different light. Because if anybody lies, as much as you have, about something as serious as this is, what does that tell you? I don't know of any lie I've done, so So all these other people are lying. I have no idea about any of that stuff. So You lied to us, right? oh, it's not really lies, fib. It's so minute. It's not. Well, I guess you can call it like a little white lie, but You got your black eyes and white lie? yeah. 폴의 이야기는 이제 바뀌고 있군요. 그는 여러분이 보신 장면 말고도 계속해서 말을 더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럴수록 형사들은 그를 더욱 의심했죠. 그래서 이후 폴은 더 이상 경찰과 얘기하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신문을 통해 얻은 정황상 단서를 바탕으로 그의 기숙사 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청소가 되었던 터라 물리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는 없었고 다만 시체의 수색견을 통해 무언가를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시신이 있었던 것으로 말이죠. 이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폴을 의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가 크리스틴에게 무언가를 했다고 확신했지만 어떤 물적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은 폴을 계속해서 조사했으나 어떤 사소한 협력조차도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내 변호사를 통해 말씀하세요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말이죠. 한편 크리스틴의 부모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접근하여 적어도 딸의 위치만이라도 알려달라며 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 시점에 폴은 언론사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언론에 알려진 이미지 때문에 3번 연속 직장을 잃었고 크리스틴의 부모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녔습니다. 한 번은 그들에게 벗어나기 위해 해군에 입대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크리스틴의 부모님이 손을 썼던 탓에 실패하였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24시간 그를 미행하도록 하였고 그가 해군에 입대하려던 사실도 미리 파악하여 해군에 알려서 입대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죠. 게다가 그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곳에는 폴은 물론 그의 부모님까지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Has your son ever told you that he did not kill Kristen Smart? We never asked that question. Well, you know anything about it? He says no. And is it your testimony that he's never talked to you about those things? Was this girl murdered? We've never discussed it as a death, disappearance. And do you have any information as to where Kristen Smart's body is located? Of course not. 그리고 폴은 제대로 된 증언을 하길 거부했습니다. Paul Flores, the defendant in Smart versus Flores, San Luis Obispo Superior Court case. Other than confirming Paul Flores' name, he does not intend to answer any questions, and on my advice will invoke the Fifth Amendment on all questions. Would you state your full name for the record, please? Paul Ruben Flores, And what is your date of birth, sir? 10/22/76. What is your present residence address? On the advice of my attorney, I refuse to answer that question based on the Fifth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sk the questions or we'll leave. All right, I'm going to make my record here. I've been advised that he's not going to answer the questions, so let's start asking the questions. Are you presently employed? On the advice of my attorney, I refuse to answer that question based on the Fifth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Where do you presently reside? On the advice of my attorney, I refuse to answer that question based on the Fifth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이 민사소송은 얼마 후 종결되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근거하여 모든 질문에 대답하길 거부했기 때문에 진행조차 할 수 없었죠. 그럼 미국 수정헌법 제5조가 무엇이길래 앵무새처럼 저 말만 반복적으로 했던 건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입니다. 여러 조항 중 하나인 대배심의 고발이나 공소 제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에 대해 신문당해선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폴 플로레스에게 딱 어울리는 조항이죠. 중범죄로 정식 기소도 당하지 않은 입장에서 크리스틴의 죽음이나 실종에 관련되는 신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변호사가 써준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근거하여 대답을 거부합니다. 라는 말만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반복하였죠. 결국 이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아주 해맑은 표정을 하고 이 민사소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폴에 대한 의심을 끈을 놓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1996년 10월 크리스틴이 실종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폴의 어머니인 수잔 플로레스의 집을 임대하여 살고 있던 세입자는 그 집에서 크리스틴의 귀걸이라고 확신하는 귀걸이를 찾았습니다. 한때 폴의 어머니가 살았던 바로 그 집에서 말이죠. 그 귀걸이는 크리스틴이 사진에서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 귀걸이 세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증거물은 증거물로 제출되기 전에 분실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훔쳐가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크리스틴이 사라진 지 6개월이 지났을 시점에 공포영화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스크림이 개봉됩니다. 작은 캘리포니아 마을에서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 살인마. 이곳에서 그 영화를 보는 건 마치 자신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을 겁니다. 왜냐면 크리스틴이 사라진 지 몇 년이 지났을 1998년 11월과 1999년 3월에 두 여성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둘 다 폭력적인 납치 피해자로 보였습니다. 시신이 마을 바깥의 협곡 바닥에서 발견되었는데 사람들은 영화 스크림을 떠올리며 아마 크리스틴을 납치하여 죽인 살인마가 이 두 명도 살해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매우 끔찍한 상황이었지만 사람들은 크리스틴도 발견되길 빌었습니다. 최소한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길 빌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세 번째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성이 살해된 사건은 시신이 발견된 지 한 달이 지난 1999년 4월에 렉스 앨런 크랩스라는 남성이 용의자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크리스틴이 실종된 시점에 그는 이미 감옥에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3년이 더 지난 2002년에 크리스틴 스마트는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폴과 그의 아버지인 루벤, 어머니 수잔은 계속해서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보실 월마트에서의 영상처럼 말이죠. Justice for Kristen Smart, everyone! Justice for Kristen Smart! Paul Flores, this guy murdered her. He knows he did. It's fucking very sad to see him walking around our hometown. Justice for Kristen Smart. Google it, look into it. Paul Flores, he murdered her. Okay? This is a true story, and I would never fucking do this anyway. I don't want to go to jail right now. This guy murdered Kristen Smart, and he's in your Walmart, okay? I apologize. Justice for Kristen Smart. Google it. His dad, Ruben Flores, is with him, is just as guilty. One day they will be in prison. Justice for Kristen Smart. 2011년, 크리스틴이 실종된 지 15년이 지났을 때 그 도시엔 새로운 보안관이 취임하였습니다. 그는 크리스틴 스마트의 실종 사건에 대해 많은 자원을 투입하였고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을 정식 사건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재검토하였죠. 그래서 자그마치 수색영장이 23번이나 집행되었고 96번의 신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는 여전히 폴 플로레스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보나 단서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일이 벌어지진 않았죠. 그리고 그 시점에 크리스 램버트라는 사람의 팟캐스트에선 Your Own Backyard라는 제목의 방송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고 새로운 정보를 경찰에게 전달하기까지 하였죠. 그리고 경찰이 한 번도 대화한 적 없었던 증인과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폴의 전 여자친구였죠. 그녀는 폴이 자신에게 크리스틴을 밑에 두었다 라고 말했다며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폴이 크리스틴을 죽였다고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이건 경찰에게 전달되었고 이러한 진술은 사건의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1996년부터 거의 20년이 지나서야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죠. And I started wondering, why has nobody made a documentary about this yet? And slowly over time that evolved into, am I going to be the guy to make a documentary about this? 2020년 캘리포니아 샌페드로에 있는 폴 플로레스의 집에서 수색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24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폴이 무언가를 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집에서는 루피스라고 불리는 데이트 강간 약물과 술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홈메이드 비디오를 만들었으며 이것들은 그의 컴퓨터에서 연습이라는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뭘 연습한다는 것이었을까요? 폴은 대학 시절의 습관을 절대로 바꾸지 않았고 바에서 여성들의 음료에 루피스를 넣어 기절시킨 뒤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분위기를 타서 폴의 아버지인 루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마주한 그는 꽤 수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 집 데크 아래로는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한 것이었죠. 그래서 경찰은 추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집행하였고 지하를 볼 수 있는 레이더를 사용하여 데크 아래에 무언가가 묻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게 시신인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묻혀 있는 건 확실했죠. 결국 데크를 파냈을 때 경찰은 토양 얼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토양 얼룩은 시신이 부패하였을 때 주변의 흙을 얼룩지게 만든 것을 일컫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하네요. 거기서 비록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흙에서는 흔적과 옷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옷감의 색상은 검정과 흰색이었죠. 바로 크리스틴 스마트가 사라진 그날 밤에 입고 있던 옷과 같은 색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양의 샘플이 분석실로 보내졌을 때 그 얼룩의 정체는 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DNA는 추출할 수 없었기에 크리스틴의 피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죠. 다만 확실한 건 피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시신을 찾아낼 수 없었지만 이것이 경찰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20년도 훨씬 넘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왔던 사건이 이제서야 실마리가 잡혀가기 시작했으니까요. You know, Jeff, I mean, this is one of these stories that has captured the world's attention for more than 2 decades. Tonight, we are live here on Upland Avenue in San Pedro in front of the home where someone was finally arrested in this case. 루벤은 아들을 도와 범행을 은폐하였습니다. 둘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파티가 열린 날 그곳에 크리스틴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녀가 절대 취한 것 같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크리스틴이 옆집 앞마당 잔디밭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된 것은 폴이 그녀에게 데이트 강간 약물을 먹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하였죠. 연습이라는 폴더 안에 저장된 의식을 잃은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영상들, 집에서 발견된 데이트 강간 약물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물이라고 말이죠. 게다가 폴로 인해 약을 먹었던 여성들까지도 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폴의 변호사는 살인의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건 크리스틴 살인 사건의 재판이지 데이트 강간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 사건이 아니라면서 말이죠. 실제로 폴 플로레스와 크리스틴 스마트 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정말로 죽었다는 증거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폴의 변호사는 크리스틴이 단지 어디론가 떠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평소에도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걸 즐겼고 새로운 시도를 사랑했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재판이 끝났을 때 폴은 크리스틴 스마트의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황상 증거라고 하기엔 너무도 많은 증인들, 즉 간접적 증거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으니까요. 그는 25년 뒤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폴의 입장에서 꽤나 선방했다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의 감옥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23년 8월에 그는 감옥에서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 실려갔으니까요. 하지만 의료 관계자들의 뛰어난 의술 덕분에 목숨만은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벤은 크리스틴의 시신을 처리하는 걸 도와준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에서는 루벤이 그 범행을 저지를 의도를 입증하는 데 증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까지도 크리스틴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수사기관에서 개발한 과학 수사 방식 덕분에 단서를 하나 잡아낸 상태입니다. 그 방식은 토양 증기를 데이터화시켜 인간의 유해가 있을 만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폴의 어머니인 수잔 플로레스의 집을 그 방식으로 검사하여 데이터화시킨 결과 사진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색깔 영역으로 표시된 부분은 인간의 신체가 분해되면서 공기 중에 떠오르는 분자의 밀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빨간색은 높은 밀도, 파란색으로 갈수록 낮은 밀도로 보시면 되죠. 즉 울타리에 가까운 부분에서 아주 높은 시신 분해 분자가 발견되었고 수사관들은 그곳을 집중적으로 파보면 무언가가 나오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수잔 플로레스 집에 수색영장을 신청했을 때 법원에선 이미 폴이 수감되며 마무리된 사건임을 이유로 들며 조금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건 여전히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놓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과 아들, 남편이 모두 결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뒷마당이 아닌 냉장고 내용물까지도 들여다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녀는 모든 사람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군요. 26년 동안 자신의 정체를 꽁꽁 숨기기 위해 노력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마침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폴 플로레스의 크리스틴 스마트 살인사건.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셨으면 좋겠군요.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 George K, 496 Broadway, McHill, Wilmington.